네, 안녕하세요. 리뷰톡톡의 미쿠니 스튜디오입니다. 리뷰톡톡. 네, 오늘은 어떤 리뷰를 할 거냐면은 사실 리뷰는 아닌데요. 제가 최근에 사진을 찍은 지 한 5년, 6년쯤 되다 보니까 발전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 발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뭔가 감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과연 내 사진은 어떻게 해야 실력이 좀 늘까? 난 어떻게 해야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까? 이런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렸죠. 라이카 대신 후지필름 샀다고. 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한번 나의 촬영 방식들, 나의 촬영 프로세스들을 다 뒤집어 보자 해가지고 라이카 카메라를 한번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라이카 카메라를 구매를 조금 하고 싶긴 했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좀 부담이 되고 또 거기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원래 좋아하던 후지필름 X 프로 1 기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X 프로 1 같은 경우는 색감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후지필름을 좋아하시는 분들, 후지필름 동호회, 후지피플 이런 곳에서도 X 프로 1은 워낙 유명하죠. 저는 이 카메라와 과연 어떤 렌즈를 물려서 사용하는 게 가장 나한테 알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35mm 이제 이미지 센서 환상 기준으로 이제 50mm 대략적으로 50mm의 화각을 가지고 있는 수동 렌즈인 7장인 7 아티산스 35mm f1.2 렌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이 렌즈는 현재 후지 유저분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1차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굉장히 가벼운 무게, 그리고 세 번째,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렌즈가 인기가 많아서 저도 올라오자마자 구매를 해서 다행히 구매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태 좋은 렌즈를 저는 구하게 됐고 근데 이거를 리뷰를 하는 이 시점에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렌즈를 이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사진의 재미를 들리기 위해서 수동 렌즈를 선택한 이유는요. 수동 렌즈의 특징은 굉장히 불편하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내 손이 움직여야 되고 빠르지도 않고 느리고 순간 포착하기 쉽지 않고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저한테는 선택 이유가 됐습니다. 사진을 하면서 제가 좀 답답했던 부분이 어떻게 해야 사진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것을 완전히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이카로 찍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불편함 속에서 사진에만 집중하게 해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혹해서 정말 불편한 수동 렌즈, 거기 수동 렌즈 지원이 거의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X 프로 1을 구매를 했죠. 근 2주 동안 찍으면서 느낀 점은 사진이 재밌고 가벼우니까 찍게 되고 색감도 잘 나오고 제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느리지만 좀 더 제대로 사진을 즐겨보고자 이렇게 구성을 했고, 제가 이거를 2주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요, 먼저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다 보니까 언제든 들고 나가게 되고 어딜 가든 들고 나가게 되고, 제가 상업적인 촬영을 하러 나갈 때도 목에는 이거 걸고 나가게 되고, 그런데도 이게 무겁지 않다 보니까 뭐랄까요, 사진을 계속 찍게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동 중에도 찍게 되고 빠르게 핸드폰만 보면서 이동하던 제가 어느 날 보면은 사진 찍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저 선들은 과연 어떻게 표현해야 예쁠까? 사진 안에 어떤 구성을 담아야 좀 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진을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잘 샀구나 라고 많이 느끼게 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역광이 너무 약해요. 역광 상황에서 플레어가 굉장히 쉽게 발견되고, 후드가 없으면은 그 역광 상황을 찍는 게 싫은 분들은 싫은 그런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들고 나갈 때마다 느낀 점은 이게 진짜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구나. 이 수동 렌즈니까 가능한 거긴 한데 이렇게 작게 만들 수도 있구나. 앞으로 수동 렌즈를 좀 많이 즐겨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진을 찍게 해주는 그런 렌즈인 것 같아요. 한번 만듦새를 보시면은
43mm 구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초점링이 달려 있고 그 밑에 조리개링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저는 손이 굉장히 도톰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작다 보니까 초점링을 돌리고 싶은데 같이 조리개도 돌려버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조리개만 돌리고 싶은데 같이 초점링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숙달된 이 렌즈와 좀 많이 친하신 분들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렌즈는 조리개가 1.2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의 조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리개 수치가 낮으면 아웃포커싱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서 나오는 장점으로 셔터 스피드 확보가 되고 ISO도 조금 방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조리개가 낮을수록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죠. 근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녹턴 렌즈랑 좀 비슷하게 이제 최대 개방 이제 f1.2, 1.4, 1.8 이 정도에서는 화질이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흐리멍텅하고 초점이 여기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리고 1.이라는 굉장히 옅은 심도기 때문에 콩으로 이렇게 맞췄을 때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제대로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칼핀을 만들어내기도 힘들고 하지만 F2부터는 확실하게 중앙부 화질이 올라오면서 쓸만한 사진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1점이라는 독특한 또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는 그런 렌즈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1.2랑 2랑 별로 큰 차이를 잘 못 느끼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저는 대부분 F2부터 시작을 해서 촬영을 했고 일상적으로는 F4 정도에 놓고 항상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렌즈를 지금은 일단 가지고 있지만 판매할 예정이고 13mm도 칠장인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55mm인가? 그것도 칠장인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한번 써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칠장인에서 다양한 렌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후기 꼭 보시고 많은 분들의 리뷰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매하시고 사진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리뷰를 할 것도 없고 수동 렌즈만에 줄 수 있는 그 느낌을 여러분도 즐기시기를 바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